그러니까 이런 걸로 작업 많이 하죠. 좀 양아치 신문사들 그러잖아. 보통 기사 같은 광고를 할 때 신문사 이름만 적어놓고 기자 이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걸 할 때 맞아요. 해놓고 이게 왜 올라갔지? 우리 내부 정보였는데 올라간지 몰랐어요 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자,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할 기회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데 16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새날을 우리 둘이 100만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둘이 그렇지. 합쳐도 16만이 안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은 못해도 내가 알릴레오나 다스베이다보다 더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럼요.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 예. 자, 감사드리고 너무 징징댄다,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보분들 하나라도 안 맞으면 구독 안 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빠져나갈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초월은 했지만 새날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양과 질로 의외로 구독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전 여러 탄테 들었어요. 방송을 너무 자주 한대. 알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귀찮아서 구독 안 하고 언제든 가보면 새 거 있겠지. 이래서 구독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회수도 있지만 저희 자존심 걸려서 그러니까 비슷한 거하고는 해야 되는데 이현주 거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아니, 나는 있잖아요. 그 순위 입혀 보면서 딴 사람 하나도 안 보여. 신의 한 수도 안 보이는데 이현주만 보여. 최소한 저 사람한테는 이기고 싶다. 우리보다 지금 한 3, 4만 더 많거든요. 열받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우리 진지한 이야기 해봐요. 예. 이게 지금 그 긴급 재정 명령이 지금 화두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한테 생활 지원금이 됐든 뭐 재난 기본 소득이 됐건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딱 그 시점 여명의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결정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타이밍이 될 것인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쨌건 간에 뭐 선거용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금 오늘은 경기도가 바로 시작했죠. 네. 예, 저 10만 원 나눠주는 받았습니다. 거 예. 진짜 부럽네. 예. 우리 원순이 형 어디 가셨을까? 우리는 왜 안 줘? 서울시는 요일별로 지금 접수하는 것들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위소득 중인데 70% 아닙니까? 중위소득 100%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어넣는 중위소득 걸로. 100%가 하위 70%. 네, 그거를 잡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쪽이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신경 쓰셔야 될 게 정부가 독단적으로 끌고 와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과정이나 지자체별로 움직이는 것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아직 일하는 방식들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지원할 때 누군 이런 걸로 빼고 누군 저런 걸로 빼고 아직도 안 주던 시대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재난을 맞아서 생계가 어려운 월급쟁이들 직장인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자영업하는 예컨대 헬스클럽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청소 도우미부터 PT 코치서부터 이런 학교 선생님 뭐 강사 이런 분들이 정말 생계가 어려운 2달 넘게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니까 이쪽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이제 하여튼 비판을 좀 해볼게요. 예. 비판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긴급 재정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긴급 오케이. 재정 명령은 전시하는 겁니다. 전시해. 전쟁 때 국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이 전쟁을 하고 있나요? 비교로는 코로나 있지. 전쟁이다. 코로나하고 전쟁인데 여기서 긴급 재정 명령을 하려면 국회를 못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국회 근데 국회는 잔행기가 분명히 그렇게 자기네들이 열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열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자기네들이 선거운동하느라고 안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긴급 재정 명령으로 그 공을 대통령한테 자꾸 떠넘기고 있는데 그 공을 떠넘기고 있는 그 꼼수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나중에 만약에 무슨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때 잘못해가지고 아니요. 조금 더 그랬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뭐냐. 네.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긴급재정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와 네. 입법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고 이거는 그것 나중에 당연히 재판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유로 쓰기 위해서 지금 저들이 미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재정 명령 발동 요구에 응하기가 사실은 정치적인 계산만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덤터기를 씌우려고 황교안이 저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저러는 걸 난 이유를 모르겠어. 정의당은 늘 지금 올 이번 선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래통합당이 원래 그런 거고
민주당이 창원 성산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포만감에 차서 진보를 게을리 보고 선거법의 원칙을 어긴다는 식으로 공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진보에서 표를 가져오지 사실 정의당 지지자가 오늘 갑자기 통합당 지지하다 정의당 지지할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긴급 재정 명령을 지금 또 시간 끈다고 또 공격을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헌법에서는 그리고 또 법률상에서도 굉장히 긴급할 때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절차적 당위성을 보장을 해줄 때만 하게끔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 홍남기 좀 욕 좀 할래요. 자 홍남기 그 부총리가 오늘 가족 돌봄비 1인당 25만에서 50만으로 2배 확대한다고 했어. 2배 엄청나 보이고 50만 원 엄청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2천만 노동자 중에서 실제로는 한 300만밖에 안 돼요. 딴청 피우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할 거 안 하고 딴청 피우는 거라니까. 아니 화내지 마. 내가 홍남기야. 방송이 쓰레기네 진짜. 왜 놀랬잖아 지금. 아니 근데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자 지금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군지 보라고요. 여기 월급 받고 있죠. 네. 여기 월급 받는 사람은 힘 안 든다고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 조용히 해봐. 저 무급 휴가를 갖다가 써가지고 뭐 했을 때 그 돈을 갖다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돌봄에서. 근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엄두도 못 내. 고용보험이 가입 안 돼 있는 사람이 실제로 680만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 택배 상들이라든가 또 저기 택배 하시는 형태는 자영업인데 실제로는 뭐 무슨 학습지 뭐라든가 요구르트 아줌마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여기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이 사람들 못 받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뭐 대기업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의 비정규직들을 갖다가 자꾸 하청 그 업체로 자꾸 밀어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글로 가도 고용보험 못 받아. 글로 가도 상시적으로 계약을 갖다가 일주일 단위로 하고 한 달 단위로 하니까 고용보험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개 빼고 구럭 빼고 다 빼고 오히려 안 잘리고 돈이 확보돼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받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재부 장관의 경제부총리의 위치가 대한민국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예.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40%를 꼭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이건 뭐 박근혜가 임명했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박근혜가 임명하긴 했어.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건 나쁘지 않죠. 다만 그 시와 때에 따라서 재정을 곳간을 풀었다가 또 그걸 걷어들였다가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 뭐 대통령이 박근혜 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갈아치워요. 이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를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 광무원 관료 조직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셔서 하시는 게 남자들 셔츠로 티가 납니다. 한동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하얀색 말고 다른 색도 입자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다 다른 색을 입고 나타나고 어떤 날은 반팔 입자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반팔 입고 옵니다. 노타이 하자 그러니까 다 넥타이 불러. 그렇게 융통성이라는 게 1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제안하거나 뭔가 좀 다급한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럴 때 머리가 안 도는 건 있습니다. 오래 관료를 했고 그 자리에 올라갔기 사람인데 근데 대통령이 유연성을 갖고선도 어떻게든 조금 더 몰고 가자고 하는데 지금은 표나는 조금씩만 그저 옛날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경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러면서 기업들 지원해 주려고 기업 지원하는 거는 그냥 술술 뭐 해외에 공장이 47개 문을 닫았네 어쩌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수치로만 봤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를 이런 경험을 돌아보질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서 연수하고 다른 나라 돌아가는 거 보는 거 대신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서민들의 삶이 누군지 어느 동네든 있습니다. 학습지 선생님, 학원 선생님, 예. 학교에서 강의하던 사람들서부터 일용으로 받아서 여러 가지 하는 지식 노동자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예. 이들이 2달, 3달 하게 되면 이제 무너집니다. 이들의 현장을 보고 나면 한가롭게 뭐 유니콘 기업을 키운다던가 뭐 기업에 대출금을 하면 당장 쌀 떨어지는 집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걸 참다 못해 100만 원, 50만 원이라도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기재부 사람들이 이건 못하죠.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소득자는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만 그럼요. 된다면 예. 연구해 보자 하고 있는데 나는 조만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티는 척 하다가 무너지는 쪽이라면 이해를 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니 척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쏟아붓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재부의 의미가 사라져. 그럼요. 지금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펌프로 물 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펌프를 이렇게 적당히 말라 있을 때 물을 부어서 이게 저 부드럽게 해주지 않으면 펌프 안에 있는 그 고무 패킹이 다 바스라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펌프가 올라오질 않아. 그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래 펌프를 해봤어. 그럼요. 옛날 사람이네. 옛날 사람이죠. 저도. 나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펌프의 패킹, 이 패킹이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갈라지는 상황이라고. 지금 물을 적셔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다 부으면 돼? 저기다 부으면 돼?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저기가 좀 갈라져 보이니까 저기에다 조금 부어보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패킹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누가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러고 자기 월급 받는 것만 그냥 신경 쓰면 되는 건가? 근데 이런 문제는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 못지않게 성제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5년 전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우리 옷 살 때 어디 가서 샀죠? 보통 매장 나가 샀어요. 그리고 대부분 즐겁게 책을 사거나 문구를 사거나 뭔가를 지른다 할 때 되면 대부분 쇼핑을 나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먹는 음식까지 다 받아보는 게 됐습니다. 전에 없던 택배가 우리의 고속도로보다 더 강한 인프라가 됐고 전에는 극장 가서 영화 본다 정말 뭐 개봉하는 거 있지 몇백만 몇천만 봤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넷플릭스에서 개봉하는 영화가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디지털로 일상이 바뀌면서 경제 주체가 각 큰 기업에서 개인 단위나 국가가 관여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주도 성장 들어갔던 것들이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판인데 예전 관료들은 옛날 방식대로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전 될 거라고 믿지만 이 과정에서 완고하게 뭔가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건 촛불 정부예요. 기존에 있던 경제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서민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 설명하는 게 뚱뚱한 성수형과 말라가는 제가 내가 뚱뚱하다고? 둘이 결합을 해갖고 평균하게 돼서 성수형이 살이 찌면 전체적으로 삶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말라가고 있으니까 힘든 저 같은 사람들한테 힘을 주자 이런 얘기로 알겠습니다. 화는 내지 마. 네, 자, 과열된 비유가 쓰레기구만. 이게 유행어가 됐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과열된 걸 시키기 위해서 잠시 광고 좀 듣고 올게요.